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전남과 전북, 충남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던 갯벌 세계유산 보전본부의 설립 대상지가 신안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본부 유치를 계기로 국립갯벌정원 등 관련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돼 그 가치를 인정받은 한국의 갯벌. 충남 서천에서 순천만까지 이어지는 광활한 생명의 보고를 책임질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가 신안에 세워집니다. 공모를 통해 설립 지역을 결정한 해양수산부는 보전본부에 대한 이해도와 갯벌의 관리체계 등에서 신안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설립 지역은 신안 앞해도로 5만 400제곱미터 부지의 전시관과 체험관, 연구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보전본부는 갯벌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와 함께 서천과 전북 고창, 보성 순천 갯벌에 들어설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우리 신안만의 갯벌 보존본부가 아닙니다. 한국 갯벌을 총괄 관리할 그런 센터로서 같이 협력해 가며 좋은 이런 갯벌에 대한 유형 자원을 널리 알리도록. 국내 갯벌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전라남도는 보전본부 유치를 계기로 5천억 원 규모의 국립 갯벌 습지정원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보존본부와 협업을 통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또한 유네스코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통하여 국민에게는 갯벌 유산의 효용을 누리게 하고. 국비 320억 원이 건립 예산으로 제시돼 있는데 본부 건립 비용이 늘어났고 지역센터 설립도 필요해 400억 원대로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갯벌 보전본부 실시 설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가을 가뭄의 장기화로 인해 영산강 수계 4대 호의 저수율이 예년 수준의 크기 미치지 못해서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전남의 주요 저수지 4곳의 저수율은 담양호가 29.4%, 장성호가 32.3%, 나주호가 35.1%, 광주호가 55%로 나타났습니다. 이곳들을 제외한 전남 지역 다른 지역의 저수율, 현재 저수율도 4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광역 물관리협의회를 열고 보조 수원공 591개소에 대해 용수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골프장과 공업용수 등 농업용수 외의 공급은 사용 허가 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가급적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의 김상묵 사장이 일부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하고 특정 업체와의 수의 계약을 지시했다는 노조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 사장은 폭언과 관련해서는 사과했고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올해 인공지능 제품 전시와 창업축제 등이 열린 광주시 출자기관인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입니다. DJ센터 노조가 김상묵 사장이 올해 5월부터 8월 사이 일부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사 추진 과정에서 의견을 내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멸감을 주는 말과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시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행정적인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절차들을 사장이 무시하고 시를 시고 그냥 진행해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던 것으로. 또 이를 문제 삼자 2차 가해가 있었고 피해 직원은 현재까지 3명이라고 노조는 밝혔습니다. 노조는 경영상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김 사장이 특정 업체와의 수의 계약을 지시하는 등 이른바 지인 챙기기가 있었고 신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재정 위기를 부추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지인 관련된 업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지시가 있었고. 이에 대해 김 사장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직원들에 대해 직원과의 대화에서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수의 계약이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만큼 부당한 수의 계약을 지시했다는 주장 등도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폭언을 했거나 그런 적은 저는 없고요. 듣는 사람이 들었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 앞에서 사과를 했고요. 내년에는 경영 상황이 훨씬 좋아질 거고요.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종순 전 장흥 군수가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 2부는 정 전 군수가 2019년 기부 행위로 벌금형이 선고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고 장흥군 인구의 17%에 달하는 주민에게 마스크를 발송했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연화장에 마스크를 한 장씩 담아보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군수는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3천여 명에게 마스크 200만 원어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의 첫 반려견 장묘시설 설치 추진이 무산됐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은 어제 광산구 삼도동에 허가 신청이 들어온 반려견 화장터에 대한 3차 도시계획 심의 결과 입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광산구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오토바이와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는데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버리고 도망치다가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배수연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오토바이와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는 충격에 튕겨나갔고 배달 노동자는 다리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얼마 뒤 사고 차량을 뒤쫓던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사고가 난 건 그젯밤 자정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사고를 낸 겁니다. 그리고는 차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한 운전자는 이곳에서 오토바이를 치고 그대로 주택가로 달아났습니다. 남성 2명이 주택가를 두리번거리며 뛰어다닙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도망친 운전자를 쫓았고 인근 상가 골목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그 장면을 못 봤죠. 그냥 데리고 오는 것만 봤죠. 이 사람이 운전자라고. 경찰에 넘겨진 운전자는 결과 확인까지 며칠이 걸리는 혈액 채취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한 뒤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혐의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열은 국립과학수사대로 보내졌고 결과는 일주일 뒤쯤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배수연입니다. 친환경 선박 연구지원 인프라 착공식이 목포 남항에서 열렸습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친환경 선박 연구지원 인프라는 선박용 전기 추진 시스템의 성능 평가와 해상 테스트베드 유지 보수, 그리고 국제 협력에 대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전남 서남권에만 국내 연안 선박이 50% 이상 집중돼 있어서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최적지라면서 침체된 지역의 조선 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어제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치러졌습니다. 올해 목포와 순천에 이어 3번째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150여 개의 업체와 구직자 등 900여 명이 참여해 구인 구직 활동을 펼쳤고 일자리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다음 달 21일 나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대표적인 공공미술 작품인 꿈의 다리에 그림을 보낸 참가자들과 설치 미술가가 10년 만에 재회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013년 당시 어린이였던 참가자 가운데 50여 명을 초대해서 국가정원 갯벌 공연장에서 강익중 작가와 만남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꿈의 다리는 2013년 정원박람회 개최 당시 전 세계 16개국 어린이 14만 명의 3인치 크기 조각 작품으로 완성한 공공미술 작품입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추위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그래도 광주가 9도 안팎, 나주가 4도 안팎으로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면 낮 동안에는 2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선선하다 못해 포근한 하루가 될 텐데요. 일교차가 크게는 15도 이상 벌어집니다. 이럴 때는 얇은 옷을 여러 벌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겠고요. 기온도 오늘과 비슷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낮아 쌀쌀하고요. 한낮 기온 화순 23도, 영광 20도로 온화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0도, 순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9도, 무안 20도, 강진 23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7도에서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